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실적 읽기 다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학습활동 부분 같이 보도록 합시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내용이에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되게 길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는 거,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 학습활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적 읽기, 특히나 이제 중요한 문장, 중요한 중심어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거구나.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옆에 여기 58페이지를 보시면 문제를 볼까요? 핵심어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핵심어를 먼저 찾았죠. 그 다음에 이 문단, 여기 한 문단에서의 중요도 판정하는 부분이 나오죠. 중요도를 우리가 이제 어느 문장이 중요할까? 이게 이 문단에 가지고 와서 이 문단에서 하나하나 문장을 가지고 와서 이 문장 각각에서 어느 문장이 가장 중요할까? 한번 골라보고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중심 내용을 고르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이제 사실적 읽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글에 나타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제시된 다음 핵심어의 정보를 정리해보자. 이제 핵심어의 정보를 이제 정리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일단 이제 사실적 읽기니까, 글을 읽었죠? 그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제 핵심어가 되겠죠? 자, 그 핵심어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요? 그걸 제대로 파악하는 게 사실적 읽기에 가장 부합하는 거겠죠? 자, 그럼 신경세포라는 거 나왔죠? 기억하시죠? 신경세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신경세포 뭔지 기억하시죠?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신경전달물이 전달되기 전에 요 있죠? 여기에서 여기 신경세포 그죠? 또 이 다른 신경세포 이렇게 요하고 요거 아시겠죠?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신경세포라고 했었어요. 참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인해서 신경세포에 대해서 자, 한 개의 신경세포,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전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신경세포 사이에는 어떤 게 있었죠? 우리가 이제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는 게 아니고 틈이 존재하는구나. 벌어져 있구나. 평상시에는 무슨 전화를 띠고 있다고 그랬어요? 음전화를 띠고 있죠? 이제 양이온이 들어오면 양이온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기억하시에요? 양이온이 들어오게 되면은 양전화를 띠게 돼서 흥분하게 된다. 또 반대로 또 염소이온 같은 음이온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음전화가 더 커지게 돼서 신경세포의 흥분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주요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 돼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어 있었죠. 바로 뭐였죠? 신경세포 안에 있었던 우리 신경전달 물질이죠. 자, 신경전달물질, 신경전달물질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신경세포 사이에 정보의 교환, 교신, 정보를 주고 받고 하는 거, 그것을 담당하고 있더라. 자, 보통 때에는 신경섬유 아주 아랫부분에, 제일 끝부분에, 말단부에 소포체라고 하는 조그만 주머니 속에 들어있더라. 자, 그리고 신경세포 정보가 전파되어 오면 다리를 움직여줘. 막 이런 정보가 전달되어 오면은 소포체가 퐁! 하고 터져가지고 연접 틈으로 방출이 된다. 뭐가? 신경 전달 물질이. 그래서 다음 신경세포막이 뭐랑 결합한다고요? 수용체하고 결합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특히나 이 신경 전달 물질은 각기 결합하는 수용체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정보. 자, 또 이어서 볼까요? 자, 수용체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죠? 세포막에 존재하는 특수한 구조로 정보를 수용하는 물질이다 라고 해서 이름이 수용체, 받을 숫자예요. 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구랑 만나서? 바로 신경전달 물질과 만나서요. 이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했었죠. 신경전달 물질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바로 뭐라고 했었죠? 기억하세요. 신경전달 물질은 바로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화학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했었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신경 전달 물질에 따라서 각기 맞는 수용체가 다르다라는 거 정보 또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온 통로라는 게 있네요. 자, 이온 통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할 때,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체하고 결합을 할 때, 이렇게 수용체랑 결합을 하면 어떤다고요? 오픈, 뭐가 열린다고? 바로 연접틈에서 바로 이온 통로가 열린다. 자,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 두 가지 있었죠. 수용체 자신이 이온 통로가 되는 방법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죠? 수용체 옆에 있는 곳에서 이온 통로가 활성화되는 방법. 이온 통로니까 누가 왔다리 왔다리 하겠어요? 바로 이온이 당연히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을 볼까요? 다 이 글의 이 문단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해보자. 아, 문단을 가지고 중심 내용을 파악해가는 과정이구나. 자, 그럼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문단 안에 지금 요 있죠? 이 문단 안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문장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자, 이 문장들 중에서 우리가 중심 내용을 파악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문장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하는 바로 뭐 중요도 평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중요도를 이렇게 점수를 매긴 거예요. 중요도 평정이라는 것은 각자 중요한 것들에게 순위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게 점수가 1점이 되고 가장 높은 게 4점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문장의 중요도를 판정을 해야 중심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먼저 볼까? 자, 노란색이 4점을 받았네요. 중요도에서. 자, 왜 중요할까? 볼까요? 자, 이러한 노란색 부분만 봅시다. 이러한 정보 교신을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주역이 바로 뭐라고요? 화학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글의 주제요. 바로 무엇이었죠? 제목이었던 뇌 속의 전달자 신경 전달 물질이죠. 이거 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주제어 중심어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겠어요? 중요하겠죠. 중심 주제어가 들어있잖아.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점수인 4점을 줬다. 가장 문장에서 중요한 문장이라고 판정을 내릴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문장들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자, 얘는 이제 3점을 받았네. 자, 왜 3점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 되는 거야. 자,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아, 이건 신경세포에 관련된 내용이죠. 하지만 이제 이 글은요, 뭐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했어요? 신경전달 물질이죠. 근데 신경전달 물질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신경세포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과 완전히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신경전달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을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중요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신경세포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3점 정도로 점수를 줬구나.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 나왔다고 해서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딱 보니까 20세기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다 하고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쫙 설명한 게 아니고 20세기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다. 그러니까 아직 20세기에 발견되기 이전에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아직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장을 볼까요? 이거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파란색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세포질이 서로 전기줄처럼 연결되어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했죠. 자, 보시면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라고 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발견되기 이전의 상황이죠.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기 이전의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도는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은 넘어가서 이 진한 요색을 보시면 그러나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한 결과 이거 신경세포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 일정한 틈이 존재하더라. 신경세포가 벌어져 있더라.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했던 게 바로 뭐였어요? 바로 이제 신경세포가 벌어진 틈 사이에서 이렇게 신경세포 사이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도록 도와줬던 게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신경세포 사이에는 일정한 틈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 그렇지? 약간 그 내용이 나오진 않았어. 하지만 그 내용과 아주 근접하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죠. 왜냐면 이 틈 사이에서 이 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틈에서 뭔가 매개 물질이 있었겠구나라고 추론을 할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설명이 나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도를 3점 정도
정도로 준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이에 따라서 이 틈을 뛰어넘어서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 물질의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추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고, 이는 사실로 증명이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뭔지는 알죠. 이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 이 매개 물질이. 그렇죠. 근데 이제 매개 물질이라는 것이 있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게 매개 물질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신경 전달 물질인지까지는 아직 우리가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이제 이 매개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이긴 하잖아요. 우리가 뒤에 내용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중요도가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관련성이 있긴 있지만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4점 정도는 주지 않고, 그렇지만 관련은 있기 때문에 3점 이렇게 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뒤에 보시면 1회 활동을 바탕으로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을 써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중요도 평정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했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조합해서 쓰면 바로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한번 볼까요? 자, 한 개의 신경세포는 어찌고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구나.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신경 전달 물질 이거였죠. 요 정보를 넣어야겠구나. 그치? 이 신경 전달 물질 발견 요 내용보다는, 그리고 20세기 초대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3번 중요도를 봤더니 3점짜리 봤더니 일정한 틈이 존재한다. 일정한 틈이 존재하고 이 틈, 여기도 좀 중요한 정보지. 이 틈을 넘어서 어떤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 매개 물질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게 뭔지 알았었죠. 이게 뭐였어요? 아까 이게 바로 여기서 신경 노란색 신경 전달 물질이다 라는 식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각 문장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했던 문장들을 연결해 보니까 중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단에서 중심 내용을 파악해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신경세포 사이에는 일정한 틈이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은 바로 그 신경 전달 물질은 이 틈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 물질임이 20세기에 발견됨이라고 정보를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9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또 크게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58페이지에서는 핵심어를 찾고, 그리고 이 문단에서 이 문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한번 찾아보고, 중요도가 높은 문장들을 잘 이어보니까 중심 내용이 됐다. 이런 식으로 사실적 읽기를 했잖아요. 자, 옆에서는요. 자, 이렇게 구조를 나눈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글의 종류가 우리가 설명문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머리말, 본문, 매진말의 구조죠. 그래서 구조를 한번 주고 이 구조에 따라서 문단을 이렇게 나누어 본 거예요. 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따르고 구조화 시켜서 도식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을 한 걸 가지고 이제 한 문단으로 요약을 해서 우리가 주제를 써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주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였어요. 이걸 사고 과정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나오는 거는 뭐 다 쓴다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보면 뭐 여러분들 다 공부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 구조에 따라서 내용이 이렇게 전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냥 한번 읽어줄게요. 머리말 부분에서는 1문단이 들어가는데 복잡한 인간의 뇌가 수많은 정보를 교신하는 방법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두 번째에서는 신경세포 사이에는 일정한 틈이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은 이 틈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 물질임이 20세기에 발견됐다.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오토레비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존재가 증명이 되었다. 자, 본문 네 번째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연접 틈으로 방출되고 이것이 수용체와 결합하여 정보가 전달된다. 자, 본문 다섯 번째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들은 각자 특유의 수용체 분자하고만 결합하며 특정 정보를 전달한다. 자, 그 다음에 본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결합하여 이온 통로가 열리고 이온 투입으로 신경세포의 상태가 결정된다. 자, 그 다음에 문단 여덟 번째에서는 수용체의 기능으로 뇌의 항상성이 유지가 된다. 마지막 매진말 부분에서는 구문단이고 신경 전달 물질 체계에 대해 앞으로 연구는 계속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인간 정신세계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주중심 내용을 정리를 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자, 뭐 구조화 시켰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문장의 구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면 교과서 59페이지 옆에 독서 도움이 나와 있죠. 이걸 한번 볼까요? 자, 구조화 시켜서 글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게 한번 표현을 해본 거예요. 방금 이제 문단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중심령을 적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제 문단의 구조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지. 자, 여기서 이게 해석을 해볼까요? 자, 위 도식에서, 위 그림에서 기응, 니은, 리을 요 앞에 있는 부분은 대등 관계구나. 그래서 요거 이 기읍과 니은과 리을 요 부분은 서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세로로 이렇게 따로따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연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를 들면 연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건 뭐 칠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건 뭐 책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서로 대등한 거죠. 서로 각자 따로따로 설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따로따로 묶었다 라는 건다. 서로 대등관계구나. 자, 디귿은 니은의 내용을 구체화한 문단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붙었구나.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 필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은 니은은 필기구야. 그럼 필기구야. 발음이 필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러면 디귿 같은 경우에는 필기구 중에서는 연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필기구를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 라고 봐서 옆에 이렇게 붙었구나.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단의 관계를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한 신경 전달 물질, 이것을 도식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3번에 1번을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화면을 두 개 띄우려니까 잘 안 띄워져가지고. 자, 그러면 2문단하고 3문단 이렇게 있죠. 그럼 아까 봤듯이 3문단은 뭐라는 거야? 2문단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구나 라고 본다는 거야. 자, 그럼 2문단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들 3번에 1번에 설명이 있는 부분을 보면서 같이 봅시다. 2문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경세포 사이에는 일정한 틈이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은 이 틈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 물질 이미 20세기에 발견이 되었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3문단의 내용은 뭐라고 나와있어요? 오토랩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존재가 증명이 되었다라고 돼 있죠. 2문단에서는 방금 뭐라고 했어요? 틈이 있고 그 틈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 물질이라는 게 있더라. 그리고 그 매개 물질을 바로 3문단에서 오토랩이가 발견했다. 그렇지? 2문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붙어 있구나. 이렇게. 자, 그럼 4문단 5문단 볼까요? 4문단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나요? 신경전달 물질은 연접틈으로 방출되고 이것이 수용체와 결합하여 정보가 전달된다. 그렇구나.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방출되고 수용체와 결합해서 어떤 정보 전달. 자, 그럼 5문단을 볼까요? 신경전달 물질들은 각자 특유의 수용체 분자하고만 결합하여 특정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자, 4문단에서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되고 수용체와 결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5문단으로 가면 얘네들이 만나지만 그 만날 때 특정한 수용체 분자하고만 결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얘를 더욱더 구체화시켜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3문단 옆에 이렇게 또르르 붙었구나. 이렇게. 자, 그럼 6문단하고 7문단은 뭔데 같이 있을까? 같이 볼까요? 6문단, 7문단, 우리 본문에서 6문단, 7문단을 봤더니 똑같은 내용인 거야. 그래서 같이 묶었구나. 볼까요? 신경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결합하여 이온 통로가 열리고 이온의 투입으로 신경세포의 상태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이렇게 내용으로 묶였구나. 자, 그럼 8문단은 뭔데? 수용체의 기능으로 뇌의 항상성, 항상성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2문단, 4문단, 6, 7문단, 8문단은 서로 대등하기 때문에 세로로 연결된 거다라고 했죠. 그럼 볼까요? 2문단은 아까 뭐였어? 바로 일정한 틈이 있고 신경세포 사이 일정한 틈이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이 그런 가운데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게 20세기에 발견됐다는 얘기. 그렇죠? 그럼 4문단을 보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고 수용체와 만난다는 얘기. 각자 따로죠? 그러니까 따로 있는 거예요. 6, 7문단 아까 뭐였는데? 이온 통로 열리는 얘기잖아. 전혀 또 따로 내용이죠? 그러니까 따로 있는 거예요. 8문단은 뭐예요? 뇌의 항상성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혀 얘랑 연결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따로 있구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2문단, 4문단
6, 7문단, 8문단은 서로 따로따로니까 서로 대등한 관계구나. 아, 이 문단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나타냈기 때문에 이 문단과 3문단은 이렇게 가로로 연결이 되구나.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관계를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이제 도식이라고 한답니다. 도가 그림 도자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 문단으로 요약을 해보자. 자, 요약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아마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막 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화작 공부하거나 뭐 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제 봅시다. 이번에는 자, 요약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삭제, 선택, 일반화, 재구성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삭제는 말 그대로 삭제하는 거죠. 요약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 삭제할 때 어떻게 삭제하겠어요?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 아까 같이 뭐 필기구는 이런 것들이 있다. 연필에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굳이 우리가 요약을 할 때 연필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죠. 왜냐면 필기구 안에 연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이나 뭐 지나치게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면 삭제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당연히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내용은 삭제하고 중요한 부분은 선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나치게 예가 많이 들어간 거 있죠. 그거는 일반화 시키자. 아까 같이 뭐 연필이 이러 어찌고 저찌고 지우개가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요약을 할 때는 그 연필과 지우개 상위 바로 필기구는 하는 거 살리는 게 더 낫죠. 그게 더 합리적이고 더욱더 경제적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일반화라고 합니다. 조금 더 위에 부분을 건드린다. 위에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요약을 한다. 그래서 연필이나 뭐 지우개를 말하는 것보다 필기구를 말하면서 요약하는 게 더욱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거, 상위 수준을 선택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화라고 해요. 재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문장이 딱 안 드러나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새롭게 요약을 해서 중심 내용을 만들어낸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합법과 작문 같은 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아마 이제 이렇게 문단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렇기 때문에 삭제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상위 수준으로 일반화했다. 뭐 이런 이제 발문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제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제 한번 설명을 해준 것이고, 여러분들 일단 이제 요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삭제, 선택, 일반화, 재구성의 과정을 거쳐서 뭐 하는구나. 이제 지금은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합법과 작문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그때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적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건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교과서에 있으니까 일단 해줬어요. 자, 3회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방금 이제 구조화에서 도식화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제를 써보고 요약해 보는 거. 주제는 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과 그리고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 과정이 쭉 설명되어 있었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문단을 요약을 해보는 거야. 요약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거 이 요약 맞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위의 내용에서 이제 뭐 필요 없는 걸 아까 봤죠? 필요 없는 거 빼고 상세한 부분은 삭제하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이해가 상세한 부분을 윗 단계인 일반화 시켜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상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한다 라는 거. 그리고 나서 내 나름대로 이제 구조를 만들어서 재구성했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한번 딱 읽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요약을 했을까? 뇌는 수천억 개에 이르는 신경세포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그 전달 과정과 기능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오토레비 박사의 실험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존재를 증명하면서부터이다. 섬유 말단부의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은 자극이 오면 연접 틈으로 방출되고 다른 신경세포막에 있는 특정한 수용체와 결합하여 이온 통로를 열게 된다. 그 통로를 통해 이온 물질들이 들어가서 사고, 행동, 감정 등을 결정한다. 따라서 앞으로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게 되면 인간 정신 세계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한 번에 그냥 뭐 정리한 그런 느낌이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신경 전달 물질 학습 활동까지 다 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실험적 읽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